안녕하세요. 초보자와 연장자를 위한 노하우 마인드맨 김영진입니다. 오늘은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5가지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익히 아는 것이든 혹은 지금 처음 공부하는 것이든 먼저 두뇌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먼저 조사를 해야 되겠죠. 이건 제가 익히 하는 과정인데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께 좀 더 생생하고 현실감 있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는 다시 보고 있는 겁니다. 편집하는 과정이죠. 그 다음에 이 편집하는 과정이 되면 메모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손으로 메모를 합니다. 두뇌를 더 많이 쓰기 위해서. 이때 입으로 암송하기도 하죠. 그 다음엔 비로소 완전히 다 이런 걸 놓고 휴식을 가져야 됩니다. 휴식이 없이 이런 모든 것들이 아이디어로 나오지 않습니다.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이 서로 만나면서 생기는 과거의 기억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만나면서 생기는 일종의 새로운 부가가치입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면 바로 휴식을 해야 되고, 휴식하는 동안에 부화, 인큐베이션이 우리 두뇌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인큐베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그걸 또 받아서 적고 또 녹음기로 표현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 현실화를 검토하는 과정을 겪게 되면서 비로소 아이디어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또 제가 그 과정을 실제로 하는 것을 이 동영상의 끝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래전서부터 습관화들인 게 있어요. 무엇인가 아이디어를 떠오르기 전에는 이쪽이 전두엽인데 눈이 여기 있죠. 눈. 귀가 여기 있고 무엇을 보고 익힙니다. 익힌다? 그냥 보기만 해요. 그리고 그 본 것을 가지고 이제 어떤 메모도 하고 그러죠. 그게 익숙한 거라 그래도 다시 한번 그거랑 연관된 어떤 강좌나 강의나 이런 걸 할 때는 계속 비슷한 것도 다시 뭐 놓치는 게 있을까 이렇게 여기다 인풋을 합니다. 두뇌에다가. 이 과정을 인풋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그 다음에는 이 펜필드 박사라는 분이 캐나다 사람인데 두뇌 지도입니다. 전 이거 한 10몇 년 전에 이걸 알고서 두뇌에서 신체의 어떤 부분을 썼을 때 두뇌를 가장 많이 쓰는가 했더니 1위가 손이었습니다. 1위. 손. 2위가 입, 뭐 발이나 이런 거는 아주 조금이고 1위 손이 약 두뇌의 30% 정도를 썼다 그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손으로 메모를 합니다. 그것도 제가 잘 아는 손 마인드맵 방식으로 하죠. 이제 그 다음에는 전부 다 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좌뇌 우뇌가 있는데 편의상 이건 제가 보는 오른쪽이라 그래서 이걸 우뇌라 그러고 이걸 좌뇌라 그러죠. 우뇌는 일종의 이미지 또 어떤 감성적인 거, 색깔 이런 걸 한다 그러면 좌뇌는 논리적인 거, 언어, 숫자, 순서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할 때는 좌뇌를 많이 쓰고 특히 뭐 수학이나 언어 영역, 우뇌 이제 감성 영역이니 아트며 뭐 색깔이며 노래며 또 이런 거 할 때는 우뇌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우리 두뇌는 한번 가동이 시작되면 아기 때 가동이 시작되면 태어나서 평생을 쉬질 않습니다. 그러나 피로는 느끼죠. 좌뇌를 많이 쓰게 되면 좌뇌를 좀 쉬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우뇌 영역, 영화를 본다든지 혹은 노래를 부른다든지 좀 몸을 움직인다든지 하는 걸로 하게 되고 우뇌를 많이 쓴 것 같다. 좀 창작 많이 하고 그런 것 같다. 그러면 책을 읽고 뭐 간단한 수학 문제를 좀 푼다든지 하는 좌뇌 영역을 쓰게 되면 우뇌가 또 회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두뇌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메모를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입력이 각인이 된 거죠. 그 다음에는 좌우뇌 서로 다른 영역을 쉬게 해줍니다. 휴식. 이때는 푹 쉬는 게 좋아요. 이게 지나고서 저는 이건 이제 마인드맵의 창시자 토니 부잔한테 배웠는데 이 휴식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아까 그 두뇌, 동그란 걸 두뇌라고 본다면 두뇌에 수평적 네트워크가 생긴다 그럽니다. 아까 입력된 건 수직적 네트워크라 그러면 수평적 네트워크, 서로 입력된 것이 막 서로 돌아다니면서 비슷한 걸 찾아 나간다는 거죠. 이게 휴식을 반드시 거쳐야만 이게 생기는 거고
아니면 계속 입력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수평적 네트워크를 거치게 되면 비로소 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부화. 다른 말로 인큐베이션이라 그러죠. 아이디어가 스스로 나오는 단계입니다. 이젠 이렇게 들어갔던 아이디어가 스스로 바깥으로 나와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모든 인간에게 다 이게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니까 아무 때나 튀어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밥 먹다가도 그러고 잠자다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잠잘 때 옆에 스마트폰을 두고 잡니다. 떠오르면 바로 아이디어를 녹음을 하려고요. 바로 막 메모지도 옆에다 두는데 그거 찾기도 힘들고 가면 피곤한 와중에 그냥 중얼중얼 녹음을 해둡니다. 이때 아이디어가 도출이 돼요. 이런 건 반드시 순서가 있어요. 먼저 입력하지 않고 지금처럼 유튜브 들어가 보면 엔터테인먼트 현혹하는 게 있잖아요. 또 내 취향에 맞춰진 거. 그거 보게 되면 꽝이에요. 제대로 된 걸 입력하고 메모하고 그 다음에 휴식하고 그 다음에 휴식이 있어야지만 부화가 일어나는데 부화할 때는 반드시 메모할 준비 혹은 녹음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걸 가지고 검토를 해야 돼요. 피드백. 이때는 가장 좋은 게 저랑 동류의 사람들과 아이디어 회의를 하는 게 좋은데 저같이 지금 홀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때는 여러 번 검토하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과연 이 아이디어를 표현할 때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될 것인가,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결국 이유는 그거죠. 무엇을, to whom, 누구에게. 이 마케팅도 좋고 지금 제가 하는 강좌 같은 것도 그렇고 이 두 가지를 충족시켜야죠. 그래서 연습을 하다 보면 비현실적인 요소를 삭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녹음해 놓은 거를 가지고 마인드맵을 하는 겁니다.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이렇게 합리적인 어떤 연습에 의해서 이런 계속 연습을 하고 있던 거예요. 다만 제가 지금 이 시대에 좀 적응을 못해서 그렇지 제가 하는 방식은 여러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건너뛰셔도 됩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쉬거나 혹은 약간 걸으면서 휴식하면서 떠올랐던 아이디어들을 말로 녹음했던 과정을 가지고 제가 잘 아는 마인드맵으로 이것을 옮기는 과정입니다.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난 다음에 그걸 그대로 남겨두면 안 되거든요. 그걸 반드시 글이나 말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 과정을 가능하면 편집을 최소화시켜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캄타시아 영상 편집 2편을 에디팅, 편집 2편을 기획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주제보다 시청자들이 찾는 주제가 뭘까? 쉬운 편집, 쉬운 동영상, 영상 편집, 에디팅 1, 에디팅 2. 그게 쉽지 않다. 열심히 동영상을 만드는데 사람이 보지 않는다면, 그리고 캄타시아 스튜디오 자체가 별로 유명하지 않으니 많은 사람이 검색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이걸 들으면서 중요한 거를 이렇게 체크하고 있는데 굉장히 쉬운 말들인데 이상하게 마이크만 잡으면 이런 말들 자체가 생각이 안 나요. 그 다음에 동영상 편집을 할 때는 먼저 동영상이 녹화된 비디오 클립과 그 다음에 음성이 있는 부분에서 실수가 있는 것을 찾아냅니다. 그 실수와 또 지나치게 긴 인터벌 이런 부분들을 먼저 잘라내야지 거기다가 무슨 화면 표시를 한다든지 자막을 넣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먼저 하게 되면 나중에 그걸 다 사실 이런 것들을 하려면 저한테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늘상 하는 일인데 말이 안 돼요. 표현이 안 되고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을 못하니까 제대로 알려주지를 못하지. 그러니까 어려워지지. 해야 되거든요. 특히 캄타시아 스튜디오는 그 위에 무슨 도형이나 올려놓게 되면 커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잘라져 버립니다. 커팅하는 데는 주로 딜리트, 지우는 걸 안 쓰고 그냥 말 그대로 잘라내기, 커팅을 씁니다. 딜리트 하게 되면 화면을 두 개로 자르는 일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번거롭게 되고, 그 다음에 커팅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것의 뒤가 붙고 나머지 모든 것들이, 나머지 올려놓은 모든 것들이 함께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디오 클립에 올려놨던 어떤 분초에 시작할 때 매번 나한테 오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또 새롭게 온 사람한테 내 자신을 알려줘야죠. 그래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알려줘야죠. 친절하게. 주제도 오케이. 동영상을 녹화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도 해보셨던 분이라면 지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해도 어렵습니다. 동영상 편집은 머릿속으로는 수많은 생각들이 떠오르고, 이야 이거 금방 마이크만 갖다 주면 금방 아주 멋진 멘트가 나올 것 같은데, 마이크만 있으면 동영상을 녹화하려고 그러면 중간에 막 헤매게 되고, 그 다음에 실수하게 되고, 단어가 떠오르지 않게 되고, 예, 여기에서 제가 하는 얘기도 보면 계속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편집에서 비슷한 걸 한 곳으로 몰아야죠. 그래서 중원부원하는 걸 없애고요. 커팅하는 것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잘라야 되는가. 커팅 자체가 잘라내기인데 이거 자체가 편집이고, 사실 이런 말들이 하나하나 옆에다 체크를 안 해놓으면 안 떠올라요. 참 제가 나이 먹어서 그런지 아니면 모든 사람도 저처럼 다 그러는지. 그러면 이번에 주제는 녹화한 것을 편집하기 위해서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어떻게 편집을 하느냐를 간단한 예를 들으면서 하는 걸로 시나리오를 잡아야 되겠네요. 이 정도의 멘트만 있으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끝나고 난 다음에도 해요. 저랑 제가 가르치고 있는 소피아도 이거 아주 잘하는 편이에요. 혼자서 어떻게 이런 걸 다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랑 이렇게 바로 이 마인드맵 소프트웨어로 레시피를 만들었어요. 주재료, sub ingredient, 부재료, 뭐 이거 한국말로도 다 올릴 거거든요. 양파, 당근, 시금치, 빨간 고추, 브로콜리, 그냥 파, 쪽파 같은 거, 그 다음에 까만 버섯, 그 다음에 하얀 양송이 버섯, 그 다음에 이게 소고기 안심, 그 다음에 계란 노른자 3개, 당면 뭐 이런 거. 저는 이 사람한테도 이 방법을 알려주려고 그래요. 이거 혼자서 이걸 전부 한 거를 보면, 제가 요리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서로 대화하면서 이걸 만들었거든요. 야, 참 대단하다 싶어요. 특히 여자들이 이런 거 잘하는 거 보면 아주 존경스럽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 사람에게 편집하는 거, 찍는 거 이런 거 가르쳤지만, 이런 요리 같은 거 하는 데는 뭐 이 사람을 제가 따라가지를 못하죠. 저는 어쩔 수 없이 좀 둔해갖고 이런 마인드맵 같은 거를 해야만 이걸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초보자와 연장자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제 열정입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이것은 충남 예산 꽃밭들 마인드맨 김영진입니다.